오늘도 말끔하게 그 예. 머리 손질하고 예. 이렇게 나타났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했을 때 제가 법무부 쪽에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쪽에 확인을 했더니 아마 이제 그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서 그 헌법재판소에 좀 일찍 도착해서 예. 그 경호처 관리하에서 대기실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것으로 예. 그렇게 하고 법무부에서 그게 어떻게 그런 특혜를 줬는지 예.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수인 번호 같은 경우에도 10번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미결수 형수,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등등에 예. 대해서 그 재판정 나올 때는 항상 그 사복을 입었어도 그 번호를 예. 반드시 착용하도록 예. 되어 있고 서울구치소에서도 그것을 재량으로 자기들은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런 예외를 주는 아. 특혜를 왜 줬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거든요. 이게 내란 우두머리 예. 중대 범죄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혜를 준 주체가 어딘가요? 법무부 당국이죠. 예. 네, 법무 당국이고 뭐 경호처에서 지금 경호를 받고 있어서 예. 경호와 개호가 이제 같이 가는 중에 예. 헌법재판소에 나타났을 때는 그 경호처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예. 뭐 그런데 경호처장이 지금 김성훈 예. 차장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계속 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럼 김성훈이 그거 스타일링을 뭐 그 해준 것이냐 알아보신 것이냐 이게 접견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 그것도 누가 궁금하고요. 와가지고 그렇게 저 머리 손질을 해주고 할 수 있는가 그 예.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문제이죠. 법무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경호도 아니거든요. 예. 완전상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뭐 내란 수계에 대해서 머리 손질을 예.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봐야 하는지 예.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의 윤석열 구하기, 김용현 일병에라고 표현. 구하기는 성공했습니까 오늘 보시기? 아니요 실패했어요. 예. 망했죠. 야 망했습니까? 네, 예. 그 서로 뭐 말이 맞추고 온 듯한 예. 그래서 오히려 김용현 장관이 내란 수계 같은 예. 그런 모습이었어요 증언 자체가. 예.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포고령이라든가 비상겸 당시에 뭐 최상목 대행 등등에게 준 쪽지 예. 이것이 누가 작성했고 왜 이런 지시가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부 김용현 장관이 자기가 다 했다는 예. 거고 포고령도 윤석열 뭐 피청구인은 자기는 뭐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김용현 장관 측에서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포고령 관련해서 뭐 일부 통행금지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삭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본인이 윤석열 아닙니까? 예. 그럼 포고령도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책임 하에 그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리 뭐 그렇게 얘기해도 예. 그것이 이제 거짓말 논란만 일어나고 저는 오히려 수렁으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예. 끌어내려고 내라고 했는데 아주 화제가 된 특전사에서 발언입니다. 예.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예.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저희 국회 측에서 아니 특전사 요원들은 철수하라고 지시하면 되지 끌어낼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김용현 측 변호인들도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허술하고 어이가 없는. 아 웃었어요 본인들이? 네, 변호인들이 서로 웃더라고요. 그 답변, 그 상황을 보고.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어이없는 증인 신문이었습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피청구인의 질문은 어땠나요? 직접 신문을 했죠? 직접 두세 차례 정도 어땠나요, 분위기? 끼어들어가지고 끼어들었습니까? 직접 예. 얘기를 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 사실은 검사 출신이고 예. 이 내란 범죄 누구보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예. 특전사 요원들 예. 군인들을 이제 280명인가요? 그 국회에 투입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예. 투입을 했는지 국회의원들을 이제 끌어내는 이런 임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자기가 이게 좀 급했는지 예.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뭐 그 마당이나 국회 마당이나 이런데 그냥 있다가 온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축소하려는 그런 신문을 하고 김용현 장관도 뭐 예. 뭐 이렇게 맞춰주는 듯 하다가 예. 그래도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갔다고 또 아하. 이렇게 또 안 맞는 증언을 또 하기도 하고 예. 그것이 이제 뭐 영상으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축소시키려는 예. 국회 봉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근데 김용현 증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 포고령이나 쪽지 이런 거는 뭐 자기가 다 뒤집어 써도 예.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지금 군인들이 무장 군인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침투했던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용현 증인은 뒤집어 쓰기로 어떤 입을 맞췄다고 의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서로 대강 눈치로 내가 이제 뒤집어 쓰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까? 결심을 하고 작심을 네. 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예.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서로 눈을 계속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요. 예. 서로 끄덕이면서 예. 또 피청구인이 직접 또 신문하기도 하면서 근데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그래도 좀 건재해야 정치적으로라도 예. 건재해야 자기의 뭐 재판이나 이런 예. 데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네. 그 자기 생각하는 거 예. 그냥 두서없이 막 많이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불리할 거라는 생각을 깊이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다만 이제 구속요건적으로 포고령이라든가 뭐 쪽지라든가 이런 또 그 국회 봉쇄, 국회 침투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예. 계속해서 끊임없이 축소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미 있게 예. 실체적으로 좀 나온 것들이 계엄 당시에 그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이렇게 준 부분 말고도 어제 이제 조태영 예. 그 외교부 장관이 그 또 조태열. 조태열 예. 죄송합니다. 그 외교부 장관이 쪽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국정원장 그 등등에 대해서도 쪽지를 그 지시하는 배성경과 관련한 쪽지를 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6장 정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김용현 장관이 그 비상계엄 날 그것이 지시가 됐고 또 계엄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 그 이런 얘기가 눈에 증언도 또 띄더라고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란의 밤에 그 실체가 좀 그래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그래도 조금씩 드러나는 이런 또 의미 있는 성과는 있었습니다. 박 의원 보시기에는 검찰 의도는 뭐라고 지금 추정하고 의심하고 계십니까? 검찰에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돼서 지금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친윤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그 대부분 장악하고 있죠. 서부지검에서 그 영장을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특수보는 어쨌든 지금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김용현부터 구속해가지고 군 장성부터 시작해서 조지호 그 경찰청 그 지휘부들까지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내란 관련해 가지고는 증거가 거의 다 수집이 됐고 윤석열 피의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고 오늘 공수처가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구속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그 피청구인의 지시를 받은 이 홍장원 차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나와서 증언할 건데 오늘 김용현 증인 태도를 보면 계속해서 이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좀 약간 껄끄러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증인들이 조금 보호받고 제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처럼요. 그런 조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어떤 이 사안에는 단호한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렇다고 판단하세요? 그건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로 이렇게 좀 가림막이라도 가림막을 문제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피청구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도 있는데 아마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또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대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이 지금 막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공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공격이고 그게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징계할 때도 징계위원들을 전부 기피 신청을 하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뭐 문제를 삼아가지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문형배 재판장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는 허위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식의 재판장에 대한 공격은 국민의힘이 정말 너무 부적절하고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피의자가 총장 시절부터 하여튼 잘 써먹는 방법이군요, 그게. 그냥 그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까? 예. 자신이 원하는 예. 대로 뭐 판검사가 다 예. 그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게 다 불공정하고 공격하고 예. 그런 식의 예, 그 마인드이죠. 그리고 현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예. 절차를 계속 거부하고 수령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그때와 똑같아요. 예. 그때와 똑같고 조사를 거부하고 뭐 절차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예. 그다음에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또 재판관 개인을 공격하고 예. 4년 전에 다 벌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기피 신청은 한 명만 하도록 되어 예.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게 그 규정이 없었으면 재판관 9명 다 돌아가면서 했을 겁니다. 예.